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글 잇따라 올라와서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송영훈 변호사, 이주화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글쎄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지난 3일부터요.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정치인 테러 예고 사건 총 6건이라고 그래요. 이 중에 4건은 이미 검거가 됐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SNS의 부작용이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초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의 연이은 피습 사건을 겪은 뒤에 정치권이 자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예. 그동안 혐오 발언 등으로 자기 진영 지지자들의 증오와 분노를 부추겨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SNS 시대에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 위주로 습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편향이 강화되고 또 정치인 테러를 그 하나의 혐오 수단으로 칭찬하는 그 온라인이나 SNS 일각의 분위기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극단주의, 정치 이런 상황이 이런 분쟁이 만들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테러 예고 대상자, 이 글 본 시민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요. 예, 당연합니다. 지금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그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도 굉장히 엄중한 범죄이지만 특히 민주주의 하에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테러 행위는 예. 반드시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서 근절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관용, 예. 가치 상대주의거든요. 나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를 존중하고 그리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이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이런 정치 그 상황이 지금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송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갈등이라든가 어떤 분쟁을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태도가 그동안 정말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자행되어 온 것도 예.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성의 목소리 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주하 변호사님도 엄중한 범죄라는 얘기를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최근 법원에서는요 테러 예고 사건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네. 들리고 있고 이게 사실인지 그러면 왜 처벌은 어려운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은 처벌이 어려운 예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 대상이 특정이 되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이 우선 가능하고요. 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살인의 외부적 준비 행위에 나아갔다면 형법상 살인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테러를 예고하는 글로 경찰력이 실제로 투입이 됐다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상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유사한 사례로 징역 1년 4월에 실형이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또 경찰력도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중협박죄 같은 그 죄명을 별도로 신설해야 된다는 논의도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뉴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담배를 사려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잡은 사람, 베테랑 형사였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예, 정말 잘못 걸린 거죠. 지금 이분이 편의점에서 예. 담배 2보를 샀는데요.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그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었는데 저 장면이죠. 실내에 예. 들어오면서도 모자를 썼고요. 그다음에 마스크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네. 담배 2보를 사고 황급히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한 보를 사는데 그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던 그 경찰관께서 네. 두 번째 결제할 때 그 카드를 일단 본인 거냐라고 물었는데 이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어떤 예. 그 불신 검문이라고 하거든요. 아. 거동이 수상한 자를 보면 경찰은 어떤 일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분이 도주를 한 겁니다. 그건 현행범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엎치락 뒤치락 네. 몸싸움 끝에 그렇게 검거가 되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저렇게 카드를 주워서 쓰면 무슨 죄로 어떻게 처벌받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남이 분실한 카드를 주었으면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그렇겠죠. 그걸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가져가면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단 그 자체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고요. 네. 이렇게 불법적으로 타인의 카드를 획득을 해서 그걸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형법상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남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그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예. 가볍게 받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는 70대 남성이 20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동에 건너편 동에 사는 주민의 신고로 이 70대 노인이 어쨌든 이게 갇혀 있다 구조가 됐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지금 이 사건은 보면 그 갇혀있던 그 노인과 그리고 이것을 유심히 살펴본 이분이 구조 요청을 하는 예. 것을 유심히 살펴본 시민 그리고 경찰 이 세 분이 협력하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거든요. 이 70대 노인이 그 주거에 어떤 공간에 예. 들어갔는데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안에 있었던 검은색 종이 박스에 그 검은색 부분을 SOS 긁어내서 SOS로 만든 다음에 구조를 밖으로 던져서 요청을 해서 네. 예. 이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구조가 되었다 이런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